오늘은 여러분께 계란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을 보시거나 포장지에 접힌 문구를 보고 또는 계란 번호를 보고 선택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번, 계란이면 좋은 계란이라고 믿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숫자만 믿고 계란을 샀다가 오히려 속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계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면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2번, 계란을 1번 계란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계란만 50만 개가 넘습니다. 소비자는 좋은 계란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계란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판매되던 농장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환경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숫자를 거짓으로 표기해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된 겁니다. 유통된 계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6만 개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믿고 먹던 계란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던 계란 정보가 왜 틀릴 수도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란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를 해 드시고, 점심에는 계란말이를 드시고, 저녁에는 계란찜을 드시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계란을 먹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란 때문에 전국이 크게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입니다. 당시 일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전국 계란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계란을 전부 회수했고 학교 급식에서도 계란 사용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마트 계란 코너가 텅 비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계란 문제를 보도했고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에 있던 계란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농장에서는 계란을 폐기해야 했고 유통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전국이 계란 때문에 발칵 뒤집혔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소비자가 생산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질 표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란 하나하나마다 생산 날짜와 생산 농장 번호와 사육 환경 번호 이렇게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시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누르고 출발해 볼까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당국이 달걀 유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육 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 껍질 마지막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1번은 방사 사육입니다. 닭이 축사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2번은 축사 내 평사 사육입니다. 닭이 축사 안에서 바닥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입니다. 3번은 개선 케이지 사육입니다. 케이지 안에서 사육하되 공간을 좀 더 넓게 한 환경입니다. 4번은 기존 케이지 사육입니다. 좁은 케이지 안에서 닭을 사육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닭이 더 넓은 환경에서 사육된 계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1번 계란을 더 좋은 계란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당연히 가격도 1번 계란이 가장 비쌉니다. 4번, 계란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실제로는 2번,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껍데기에는 1번 계란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즉 2번 계란을 1번 계란으로 속여 판매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1번 계란이라고 믿고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실제로는 2번 계란을 먹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통된 계란 규모는 약 56만 개입니다.
56만 개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10개들이 계란 한 판이 5만 6천 판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총 12곳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내용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껍데기 표시 거짓 표기를 한 곳이 5곳입니다. 선별 포장 처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곳이 3곳입니다. 거래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한 곳이 3곳입니다. 거래 명세서를 미보관한 곳이 1곳입니다. 즉 체계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단순히 표시만 잘못한 게 아니라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껍데기에 거짓 표시를 하고 포장 처리 대장도 거짓으로 작성하고 거래 명세서도 허위로 발급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2022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1번 계란이 2번 계란보다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2번 계란을 1번 계란으로 속여서 팔면 그만큼 이익이 남는 겁니다. 56만 개 규모로 2억 5천만 원이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사기라는 겁니다. 소비자는 좋은 환경에서 키운 계란을 먹겠다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실제로는 다른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는 2번 계란을 1번 계란으로 표시해서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자체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하고 직접 유통까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는 2번 환경으로 닭을 사육하면서 계란 껍데기에는 1번으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 업체가 적발된 건 소비자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한 소비자가 이 업체 계란을 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품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조사를 나갔고 실제 농장 환경을 확인했더니 2번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무려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계란을 판매해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속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업체는 선별 포장 처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2번 계란인데 서류상으로는 1번 계란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근거로 계란 껍데기에 1번을 표시해서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형마트에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 중에도 이렇게 표시가 잘못된 계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니까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속은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런 위반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주된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처분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계란을 먹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말입니다. 계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란을 고를 때는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포장지 문구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계란 껍질 표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포장지에 1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계란 껍질을 보면 다른 숫자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을 구매하실 때 여러 개를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두 개만 보지 마시고 서너 개를 꺼내서 숫자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혹시라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십시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싼 가격에 판매되는 1번 계란은 의심해 보십시오. 1번, 계란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식품당국에 신고하십시오. 1499 전화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바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계란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에는 약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감시 체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판매되던 일부 농장의 내부 사육 환경 영상이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닭의 사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닭들이 매우 밀집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깃털이 빠지고 상처가 있는 닭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판매되고 있었지만 실제 사육 환경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동물권 단체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서 공개한 겁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 이런 환경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닭 한 마리당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횃대와 산란 상자를 설치해야 하고 깔집을 깔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검사 날짜가 미리 통보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검사 전에 환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검사 때만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한 동물복지 농장 관계자가 익명으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검사 일주일 전쯤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은 닭을 치우고 바닥을 청소하고 색깔짚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믿고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먹는 겁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런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포장지 문구와 동물복지 인증 마크와 계란 껍질 숫자 이 세 가지뿐입니다. 실제 농장 환경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계란을 선택할 때 단순히 마크나 숫자만 믿기보다 생산 정보와 유통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농장 정보를 검색해보고 평판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닭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계란에도 항생제 성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면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모든 계란에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표본 검사만 하기 때문에 검사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한 축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 완벽한 계란을 원하면 농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닭이 조금만 아파 보여도 바로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퍼지면 전체 닭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항생제 사용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다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런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안전한 계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한 계란을 선택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십시오.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브랜드는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너무 싼 계란은 피하십시오.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십시오. 신선한 계란일수록 안전합니다. 생산일자가 최근인 계란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계란을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십시오. 상온에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계란을 요리할 때는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완숙보다는 완숙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유정란은 어떤가요?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더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유정란이 영양가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영양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정란은 수탉과 암탉을 함께 사육해서 생산한 계란입니다. 무정란은 암탉만 사육해서 생산한 계란입니다. 영양 성분은 비슷한데 유정란이 가격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꼭 유정란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갈색 계란과 흰색 계란은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영양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닭의 품종이 다를 뿐입니다. 갈색 닭이 나오면 갈색 계란이고 흰색 닭이 나오면 흰색 계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계란을 고를 때 동물복지 마크와 계란 껍질 숫자와 가격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1번 계란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보면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이 있었고 1번 계란 표시 조작 사건으로 56만 개가 유통되었고 동물복지 농장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시는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포장지 문구만 보고 계란을 선택하십니다. 계란 껍질 표시는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싼 가격에 판매되는 1번 계란을 그냥 구매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속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포장지와 계란 껍질 표시를 모두 확인하십니다. 여러 개를 꺼내서 숫자가 같은지 확인하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십니다. 의심스러우면 식품당국에 신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전한 계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란을 고를 때는 첫째, 포장지 문구만 보지 말고 계란 껍질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생산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셋째, 너무 싼 가격의 1번 계란은 의심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훨씬 안전한 계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계란이 항상 좋은 계란은 아닙니다. 겉에 붙은 마크보다 실제 생산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식품 사건을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나 업체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하나입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포장지만 보지 말고 계란 껍질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장지에 1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계란 껍질을 보면 다른 숫자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